각종 규제로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분당,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정부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이 급냉해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한양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김재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필입니다. 네. 예, 정부가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9.13 대책 중에서 마지막 남겨놓은 카드를 이번에 꺼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어제 발표를 살펴보면은 우리 그 경제시장 자유체제 하에서 사실상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피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그동안 그 9.13 대책 이후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서 또한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서울 전역 25개구와 집값 상승폭이 높은 경기 일부 그리고 대구와 세종시 등 투기 과열 지구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현행 전매 제한 기간이 단기 3년, 4년에서 앞으로는 5년, 장기 10년으로 전매 제한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 투기 이때부터는 집값 안정화 효과는 매우 기대가 되고 또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그 아파트 공급 축소의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예. 또한 5년 또는 10년으로 인해서 향후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요. 일부 건설사들에서 시행하는 그 원가 절감으로 인한 그 품질 저하의 단지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세부 내용을 좀 보면은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 그 민간 택지 그 분양 상한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3년에서 4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 문제가 됐던 단기 차익을 노린 그 갭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크고요. 예. 주택 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 상승한 그 투기 과열 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현행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그 내용이 일원화된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적용 시점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에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치면은 올 10월 초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 그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인 서울 25개구 전역이 해당됐고요. 경기 과천, 성남, 분당, 하남과 광명, 서울 수도권에 아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역들이죠.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등 총 31곳이 해당됐고요. 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3개월 동안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가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로 앞당겨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두고서 뭐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기존 그 관리처분 인가 단계를 신청한 단지에서 이제는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로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소급 적용을 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바뀌면은 현재 그 분양 예정 중인 원베일리, 상하 2차, 둔촌 주공 등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가 대부분 앞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것인데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은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는 크다는 공익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집을 찍었고요. 이제는 후분양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자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동안 그 말도 많았던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1997년 약 42년 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1980년대까지 그 유지가 되다가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고 1988년 IMF 때 폐지되었다가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행됐던 제도인데요. 자, 우리가 그 경제제재인 수요 공급에 올린 시장 논리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또 분양을 받게 되면은 소수 분양 당첨자의 큰 폭의 시세 차익이 또 우려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편중 현상과 또 가격을 누르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 우려, 풍선 효과를 우리가 우려했었고요. 예. 또한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는 그 규제 중독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분, 아니면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총선 의식에 대한 그 다양한 그 설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이 중요한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그 부동산 그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 정부의 그 인식입니다. 예.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올 7월 이후부터 특히 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뚜렷한 그 반등 현상을 나타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바로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산되고 또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약 21.02%이고요. 이런 요인이 집값 상승의 3.7배로 고분양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과거 1년 전 매우 그 부동산 그 과열 상태로 심각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시 1년 전 상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와 그에 대한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한 만큼 강력한 조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된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은 그 이번에 그 대부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시세의 70에서 80%로 분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로 인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전체적으로 1.1%포인트 하락해서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은 로또 아파트 분양 대기자 증가로 인해서 집을 당장 사지 않고 대기자 수요자로 인해서 올 당장 그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도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결론을 내리자면은 집값 안정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그 대기 수요자의 증가에 대한 전셋값 상승과 그리고 또 향후 5년, 10년 후에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또 일부 그 건설 회사들의 원가 절감에 따른 품질 저하의 단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예, 현재 정부에서는 아파트 감소에는 우려가 없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일부 건설사들의 공급 위축을 대비해서 현재 그 수도권의 공공택지 30만 가구 굉장히 그 최초로 그 넓은 그런 단지가 생기는데요. 예. 이것을 그 조기에 공급해서 그 규제와 함께 공급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이후에 부동산 시장
향방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단지나 분양을 노리는 실수요자 이 각각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은 그 단기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그 아파트 시장에 안정화는 기여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유가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클 것인데요. 그에 따른 그 무주택자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에 그 관심이 증폭되고 네. 특히 그 인기 있는 지역 수도권 중에서도 저 강남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그 쏠림 현상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노또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기존 그 무주택자들은 관망세 확대로 인해서 당장 돌아오는 하반기 이사철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는 그런 그 우려도 우려가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부동산법무학과 김재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